네. 저는 좀 치열한 삶 속의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멍청한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요새 좀 생각한 게 의문인데요.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는 내가 대단히 절망적이다, 좌절이다 하는 걸 느꼈고, 그것도 이제 내가 해석한 거죠. 또 하나는 내가 나도 모르게 하늘에 오른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또 얻었다. 이것도 제 해석이죠. 그럼 먼저 거 좌절, 대단히 어려운. 지난번에 연속으로 제 딸이 한국을 버케이션으로 방문했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아무리 해도 또 너를 위해서 참 엄마하고 같이 아파트도 하나 장만을 주고,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까짓 돈, 그까짓 아무것도 아니고, 과거에 아빠로 인해서 받은 상처는 치료가 안 된다. 지금 상당히 미국에서 유수한 대학의 심장내과 교수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이제도 저를 많이 닮았어요. 얼굴도 비슷하고, 또 하드 드라이빙도 비슷하고, 강한 것도 비슷하고. 그런데 이제 문화 충격을 많이 줬던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저도 모르게 강요를 많이 했던 거예요. 지구상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여기서 상당히 많은 걸 좀 배워가지고 어느 따님의 말씀도 듣고 이래서 상당히 저로서는 준비도 하고 무장도 했는데 일거에 다 수포로 돌아가버리고, 그리고 참 눈물을 흘리게 됐는데, 그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걸 제가 느꼈고, 또 한 가지는 지난 열흘 동안 구라파를 가서 핀란드 헬싱키에 가서 50개 국가 대표들이 한 1000명 모임에서 제가 어쨌든 꿈을 조금 해온 깨달은 경영학, 영어로는 Management of Ourselves, Enlightenment and Empowerment, MOSEE, 이거를 Introduction to a New Academic Scientific Discipline 그래가지고 제안 설명을 해서 채택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아직 채택이 안 됐는데 50개 국가가 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고, 저를 또 보드 오브 디렉터로 내정을 해줬고, 2015년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선언했고, 이런 또 도저히 저로서는 감당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던 이런 또 기쁨이 생겨서, 이것도 제가 이룩한 건 아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지금 큰 물음을 또 가진 게,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조금 지혜를 나눠주시죠. 이게 지금 어떻게 막연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근데 제가 이 교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실 조금 걸리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영혼에 관한 뭔가 다른 천나 이런 얘기를 하면 삶의 치열한 대목이 아니라는 표현 같은 느낌을 많이 쓰셔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그렇지 않은 게, 지금 말씀하신 거를 설명을 하려면 사실은 그게 천난이 영혼이니 이런 주제와 연결이 돼야만 사실 설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건 이런 건 있습니다. 깨달은 경영이라는 표현을 쓰셔준다는 것은 깨달음을 살아있는 인생의 삶의 매니지먼트에 쓰시겠다는 귀한 뜻인데, 그거는 깨달음을 경에 접목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깨달음을 삶의 접목을, 경영이라는 표현을 인생 경영으로 갖다 집어넣으면 거기에 기초가 되는 건 틀림없이
치열한 단어들, 삶을 구성하는 나의 몸, 나의 마음, 또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걸 이루는 데서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대목을 굉장히 좀 이렇게 덜 좋아하셔요. 근데 결국엔 이론적인 근거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깨달은 경영으로도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이루지 못할 것은 없다. 그러나 불교신 표현을 갖다 붙인다면 내가 이룰 것은 없다. 내가 이룰 것은 없다. 네. 근데 내가 이룰 것은 없다가 불교식의 표현은 그러나 내가 이루지 못할 것도 없다. 이게 두 개가 붙어야 성공이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에 사례를 대신 금연하고 뒤에 사례를 대신 게 전혀 다른 얘기 같지만 가족에 대해서는 뭔가 자세를 느끼고 세상에 열려있는 데에서는 그 큰 거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되지 않은 걸 이 선진 그 포함을 50개 대해서는 채택이 돼서 그 아주 또 책임자들까지 이제 맡게 되신 사례잖아요. 그 사실 내가 이걸 꼭 이룬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거는 하나는 둘 다 이루려고 하셨는데 하나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딸과의 화해는 실패하셨고 한편으로는 그 나가서 있었던 일은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큰 건데 나이 볼 땐 더 어렵고 근데 그거는 아주 보란듯이 연세도 거의 80이 다 되셨는데 나가셔가지고 멋지게 성공을 하고 오신 거죠. 근데 저는 거기에 의미 부여가 그냥 사건만 말씀하셨을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룰 수 있는 건 없다가 좌절이고 내가 이루긴 이뤘어도 주변 사람들이 도와서 이루어진 건 이룬 게 아니며 상대방이 그냥 제가 이루지 못한 거냐. 그거 둘 다가 정확한 컨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남과 나를 얼마만큼 구별할 수 있느냐가 내가 이룰 수 있는 거냐 또는 신이 나를 도와준 거냐 아니면 정말 또 다른 나 본래의 나가 이를 성취한 거냐 이게 지금 다 그 같은 컨셉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목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표현을 해주셨으면 제가 볼 때는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그냥 담백합니다. 내 딸과의 관계는 상당히 자신을 가지고 내가 준비도 했어요. 지난달에 여기서 많은 가르침도 받았고. 그리고 부자의 경우는 사실 전혀는 아니지만 또 상당히 기대를 할 수 없었던 거였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보니까 내가 이룬다는 것은 되는 것도 아니구나. 이루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 기본적인 문제를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여쭤본 겁니다.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무엇을 이루? 그러니까 제가 의도가 있었죠. 예. 내 딸하고는 아주 근데 따뜻한 예를 들어서 헬싱키 가가지고 그것이 채택되고 그런 거는 이뤘다고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갈 때 그냥 제 거 그냥 발표만 하는 걸로 그렇죠. 그 이상은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죠. 근데 본인이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이 이루어진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아까 저기서 따로 식사 전에 얘기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내 안에 있는 어떤 그것 참나와 저는 그거를 같게 보고 싶거든요. 그런 면에서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계속 저는 받아왔거든요. 근데 그것이 저는 하나님 어떤 다른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루어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외람된 얘기지만 그냥 운치기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세요? 운치기산. 세상은 항상 운과 우연성과 자기의 노력이나 실력 이런 것들의 합으로 결과가 나타나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상황에 따라서 운이 큰 부분도 있고 어떤 때는 운이 적고 실제로 자기의 노력이나 역량이 영향을 크게 미치는 상황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두 가지 팩터가 작용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우주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운이라는 거를 운과 실력이나 노력. 운이라는 것은 뭐 우연이 됐다라는 그런 걸로 느껴지는데 저는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현재 과학에서도 물론 이제 목사님은 입장이 다르지만 현재 과학에서도 이 우주가 생긴 것도 운과 법칙, 그다음에 모든 것들이 운과 법칙에 의해서 한다라고 현재 과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과학이 우연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 거의 우연성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거의 다 현재 진화니 뭐 우주의 지금 생성 이런 것들이 거기 운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원인이 물론 이제 과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인간이 풀 수 없는 거는 다 운이라고 하죠. 근데 그 운을 이제 뭐 어떤 과학에서 더 밝히면 이제 그게 다시 법칙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학이라는 게 전부 운이었던 거를 자꾸만 법칙화해 나가는 어떤 이 과정이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 우연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말씀해 주신 이해를 해요. 이거 참고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 있어요. 어떤 그 수학자가 확률을 계산했죠. 그래서 지금 인간이 여기 살아있거나 지금 이 우주가 이렇게 탄생돼서 지낼 수 있는 확률을 계산했는데 거의 0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 확률론에 의한 우주의 탄생은 필연적이고 이게 갈 수 없다. 그거 과학에서 입증한 굉장히 중요한 그 자료입니다. 그런데 거의 그 수학적으로 0에 가까워. 전 밑에 실수업수 정도 한참 분의 1 뭐 이런 식이어서 이런 거 있고요. 근데 운치기사의 의미는 알겠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결론까지 주셔서 과학의 실력과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해지면서 그 운의 부분을 상당히 많은 게 인치를 저희가 풀어내고 있는데, 자, 오늘의 그 말씀하신 걸로 다시 잠깐 돌아가면 이럴 것 같네요. 이 주제가 얼마나 길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두 가지가 굉장히 극성이 달라요. 인간이 가진 중에 이성하고 감성이라는 아주 두 가지 큰 특성이 있는데, 따님과의 문제는 사실은 따님이 이성을 발휘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이성적인 따님인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감성으로 좀 대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따님의 잘못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아버지가 용서를 청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그 어떤 면에서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걸 이해받고 싶지만, 근데 그건 분명히 감성적인 문제죠. 근데 감성적인 문제를 이게 이치로 다루기가 정말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요. 확률로 놓고 볼 때는 지금 그 헬싱키 가셔갖고 얻어낸 업적은 사실 우리나라 학자들이 굉장히 얻기 어려운 자리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제목도 이상한데, 제목도 이상한 걸 가지고 와서 얻어내고 2년 뒤에 서울에서 그 학회를 개최하게 됐다는 건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이루신 거죠. 근데 그거는 이성적인 접근이에요. 거긴 감성이 배제되지 않죠. 감성이 배제가 되면 아주 짱소리를 듣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떤 면에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셨을 거예요. 왜냐면 그 두 가지를 한 사람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따님이 원하는 건 감성적인 접근을 하고 감성적인 자기를 품어주는 아버지를 원하는 건데 그게 아직까지 마음에 안 들고 지금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성적으로 보여.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작전 잘 짜는 사람은 이쪽에서 슬퍼하고 이쪽에서 더 울어. 그래야 감성적으로 이게 돼가는 건데, 예를 들면 슬픈 음악을 듣는 게 굉장히 슬퍼질 것 같은데 슬프게 만든 대상만 없으면 그 슬픔 속에서 거꾸로 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인터넷에 떴어요, 이게. 이제 한 게 있는데, 그 슬픈 음악도 그런 효과가 있는 건데, 감성에. 그런데 이성적인 접근은, 이성적인 면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걸로 깨달은 경영이라는 엉뚱한 분야를 들고 나가셔서 아주 멋지게 성공하죠. 저는 사실 도리어 좀 궁금한 게 걔네들한테서 우리나라
경영학자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게 홀리스틱 경영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걸 아는 척하고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홀리스틱 경영이나 깨달은 경영이나 제가 볼 때 컨셉상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깨달은 경영 가서 통한 거 보면 홀리스틱 경영이 얘기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 못하는 걸 거꾸로 제시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을 가더라도 이론적인 거나 이성적인 면에는 분명히 훌륭한 면을 가지고 계신데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지금도 네, 제가 볼 때 분명히 따님이 볼 때 서투르신 거예요. 예. 네, 진단, 이건 뭐 그냥 제 진단입니다. 동현씨요? 이거 맞습니다. 만약에 이런 거 아닐까요? 이 주제가 글쎄 얼마나 끌고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일단 더 가볼게요. 상대방한테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게 주목적이면 거의 이성적인 합리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합리성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런 감성적이 도달하지 못하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느 면까지 감성적이래야 저 사람한테 내가 나의 진정성을 전달하겠다가 머릿속에 들어오는 건 분명히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려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울든 웃든 하는 표현 방법은 이 또 다른 수련이죠. 그래가지고 너 없이 울든가 맥 없이 울든가 뭐 해가지고 그걸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배운 이 교수님은 저는 사실은 뭐 지금 하시는 스타일 같은 경우 저는 좋아요. 그런데 감성적인 거로 접근하는 경우는 그 감성을 건드릴 때만 만족하는 거라 두 가지죠. 하나 그렇게 접근하시든가 아니면 따님 바뀌셔야 돼요. 따님이 좀 이성적인 걸로 해서 아이고 연세 드신 분이 이 정도 하는데 내가 약간 받아들여서 조금은 참아줘야지 하는 정도가 되면 그 둘 중에 서로 만나면 더 좋죠.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